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9월도 마지막 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을 공기가 지금 코끝에 막 느껴지고 있으니까 하늘 자주 좀 올려다 보시면서 마음 정화하시고요. 어려운 주식시장 같이 또 잘 이겨내봐요. 네, 다음 주는 청약 3개, 또 상장이 3개나 잡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쩌면 9월에 가장 기대주로 꼽을 수 있는 모델솔루션,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모델솔루션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모바일이나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기기 등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합니다. 어떤 회사가 하나의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막 디자인이랑 어떻게 기능에 대한 계획이 딱 서 있어서 한 번에 뿅 하고 신제품이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 단계에서 어떤 디자인으로 한번 샘플을 제작해보고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개선을 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대량 양산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량의 테스트 제품도 생산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검증 또는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작하는 시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토타입, 쉽게 말하면 샘플을 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프로토타입을 주로 제작하는지 주요 제품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프로토타입. 초정밀 가공 기술과 복잡 다양한 후공정 노하우가 필요한 초고품질의 프로토타입이에요. IT나 메디컬, 헬스케어 제품에 주로 쓰이는데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서 고부가 가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펑셔널 프로토타입은 개발 제품의 구동성을 부여하는 기능 중심의 초정밀 프로토타입이에요. 기능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할 때 쓰이는 거죠. 주로 로보틱스나 항공우주, 중대형 의료기기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제품의 판매 비중은 디자인 프로토타입이 훨씬 높네요. 자, 그리고 QDM, 신속 금형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쓰이냐면 대규모 양산을 시작하기 전에 양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소량 양산용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제작하는 소량 생산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디자인이나 데이터 변경 수요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빨리빨리 소량 생산을 해내는 게 여기서 필요한 능력이겠죠. 자,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펑셔널 프로토타입보다는 훨씬 높네요. 그리고 마지막 CM은 무엇이냐? 이게 회사가 새롭게 진출한 분야인데요. 제조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전 단계를 위탁해서 모델 솔루션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12%까지 올라왔습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 분야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어떤 제품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지는 대충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MF예요. 컬러, 머티리얼즈, 피니시. 제품의 색상, 소재, 마감을 뜻하고요. 모델 솔루션의 CMF 디자인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모델 솔루션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품에는 이런 컬러에 이런 소재, 이런 마감을 적용하는 게 좋더라 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이 CMF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사에게 먼저 제품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로토타입에 특히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고품질 초단 납기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최근 제조업에서는 제품의 소비 주기가 계속 단축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조금 쓰다 지겨우면 새로운 거, 또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걸 찾고 하니까. 그러면서 기업 간의 신규 제품 개발 경쟁도 계속 심화되고 또 제품 개발 속도 경쟁도 심화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솔루션은 최대 7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 수주와 가공까지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품 납기 기한을 경쟁사 대비해서 최소 30%에서 7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쟁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최상위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력은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삼성, 현대, LG 등등 국내외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모델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톰 브라운과 협업해서 제작한 갤럭시 Z 톰 브라운 에디션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 프로토타입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모델 솔루션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이면 세계 1위인데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국내 경쟁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업체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영세 군소업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매출액, 기술력, 보유 설비, 고객 포트폴리오, 대내외 인지도를 기준으로 보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모델 솔루션을 포함해서 3, 4개 정도 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회사들인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술력, 제품력, 보유 설비, 인력 구성, 매출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모델 솔루션이 정말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앞에서 봤던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출 안정성이나 수익성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솔루션의 주요 경쟁 업체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수출 비중이 21년 기준으로 43% 정도가 되는데요. 수출은 북미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미에 위치하고 있는 로컬 업체들이 경쟁사가 될 수 있겠죠. 북미 기업들 대비해서도 기술력은 높은 편이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모델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가 성장 동력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미와 유럽이 프로토타입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프에서 주황색이 북미, 파란색이 유럽입니다. 이 두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업 거점을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인 거예요. 이미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고 작년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로보틱스나 메디컬, 오토모티브 산업 중심으로 프로토타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동부 지역으로 영업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글로벌 디자인 하우스들과 협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성장 동력.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장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내년부터 제품 양산과 상용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CM. 요건 앞에서 이미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제조 역량이 부족한 기업 또는 전략적 생산 외주를 선택하는 기업들에게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원스톱 솔루션을 모델 솔루션이 맡아서 해주는 거고요. 이미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최대 주주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어요. 2018년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직접 인수를 추진했을 만큼 관심을 많이 받은 기업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받은 뒤에 첫 번째로 상장하는 자회사가 모델 솔루션이라는 점 또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모델 솔루션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품 디자인이나 개발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위해서 하드웨어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게 되고요. 한국 타이어 그룹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느냐? 스타트업은 신제품 양산을 확대해서 매출을 늘릴 수가 있고요. 투자도 받았으니까 추가 성장까지도 가능하겠죠. 모델 솔루션은 혁신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늘려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 타이어 그룹은 투자한 기업이 잘 되면 돈을 버는 거고요. 이게 모델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회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번 공모 자금은 기존 사업의 설비 고도화, CM사업부 설비 투자, 스마트 팩토리 구축 투자, 디자인 연구 개발 투자 등의 131억 원 정도, 해외 영업 거점 확대에 20억 원, 채무 상환 자금으로 90억 원이 쓸 계획입니다. 채무 상환 자금에 쓰이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꽤 높네요. 네, 그럼 이어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실적표를 보면 굉장히 반갑죠. 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매출액이 3개년 계속 성장한 건 아니고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좀 주춤하기는 했는데 6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률은 10%를 상회하며 순이익률도 21년 기준 12%, 22년 상반기 기준 11% 정도를 기록해주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하는 기업입니다. 네,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를 활발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프로토타입의 수요도 증가할 테고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좀 주춤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도 줄줄이 공모하는 적자 기업들 속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라 좀 좋게 보이네요.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우수한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자금이 또 차입금 상환에 쓰일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지표는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80억 원에서 90억 원대를 계속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100억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영업상 약간의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큰 리스크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보겠습니다. 총 1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24,000원에서 27,000원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상단 기준의 공모 금액은 270억 원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72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26일부터 27일까지, 환불은 29일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10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의 단독 주관이네요. 자, 신주 모집 100%입니다. 또 우리사주 조합에는 2.56%를 배정했는데 아마 미리 수요 조사를 하고 맞춰서 배정을 한 것 같고요. 실권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 15.23%입니다. 10%대예요. 최대 주주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1년 보호예수 걸리고요. 재무적 투자자들과 모네홀딩스 보유한 지분은 모두 1개월 보호예수를 약속했고요. 그래서 상장 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우리사주를 제외한 신주 공모 주식뿐입니다. 게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63억 원, 매우 가벼운 종목에 속하죠.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청약에 참여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보시죠. 앞에서 국내에는 딱히 경쟁사나 비교 대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미국의 프로토랩스와 벨기에의 머티리얼라이즈.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 개수를 적용해서 펄을 구했고요. 평균 PER은 33.38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적용 단기 순이익으로는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적용했어요. 미래 추정치를 땡겨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7억 원에 퍼 33.38배를 곱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4292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40.43%에서 32.99%를 적용했는데요. 코스닥 평균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이죠. 공모가 상단 기준의 할인율이 30%를 넘어가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해외 기업을 선정한 대신에 할인을 좀 넉넉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과 오늘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프로토랩스는 35.16배, 머티리얼라이즈는 38.20배가 나오거든요. 모델 솔루션은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한 퍼가 22.43배가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모델 솔루션의 순이익은 규모가 작기는 해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시장도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도 우선 비교 기업 대비해서는 낮은 퍼라는 거.
최근에 추정순위 기준으로 했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도 비교 기업 대비해서 이미 퍼가 엄청 높은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주 매출이 없고 상장일에도 유통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모가를 굳이 높이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또 앞에서 봤듯이 현금 여력이 좀 충분한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공모 자금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얘기했던 내용 간단히 정리해둔 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제 의견. 국내에 우선 비교 기업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WCP의 경우에 SKIT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딱 되다 보니까 비교 기업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 공모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더 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프로토타입 제작업체로서는 모델 솔루션이 국내 유일하게 상장을 추진한다는 거,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 공모가도 비교적 시장 친화적으로 선정한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거, 정말 오랜만에 참여하고 싶은 공모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초과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다면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총 25만 주 배정됐어요. 균등 물량 12만 5천 주밖에 안 됩니다.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청약 한도는 좀 널널합니다. 100% 등급 기준 8천 주까지 청약 가능해요. 네, 공모가가 확정되면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9월 23일에 발표되는데요. 조금 기다려지는 결과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청약했던 종목들이 증시에 입성하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